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로와 운송에 관련되는 부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맨 먼저 볼 글자가 단일행자입니다. 단일행. 이 단일행자의 상형 문자를 보면 수레가 다닐 수 있는 큰 길을 이렇게 닦아 놓고 그거에 대한 사거리입니다. 사거리. 교차로죠. 이런 교차로의 모습을 본던 것이 바로 단일행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일행자가 들어가는 글자를 보면 거리가자 첫 번째, 단일행자다가 헛규자, 소리로 사용되는 헛규자가 들어간 글자입니다. 그래서 헛규자가 여기 지금 보면 단일행자 중간에 들어 있는데요. 단일행자가 다른 글자를 만날 때, 다른 글자가 만나면 다른 글자가 다 이렇게 행자 중간에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래서 거리가자는 가로등, 가로수 등에 사용됩니다. 그 다음 이제 길에서 충돌할 충자는 단일행자에다 묵을 중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무거운 어떤 차나 이런 것들이, 무거운 것들이 도로 한가운데서 부닥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충돌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길에서 호위할 위자, 높은 사람이, 왕이나 높은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갈 때 호위를 하죠. 호위. 바로 호위입니다. 옆에서 호위를 하는데, 단일행자에다가 가죽 위자가 합쳐진 글자인데요. 가죽 위자 자체도 사실은 원래 이게 이 둘러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을 만드는 제주 술자, 길을 지을 술자, 우리가 제주라는 의미로 주로 말합니다. 기술을 할 때 그 술자입니다. 이거는 단일 행자에다가 차조 술자, 길을 만드는 제주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단일 행자가 들어가는 글자는 다 길과 관련이 있습니다. 길과. 그 다음 두 번째로 볼 글자가 거를 척자인데요. 요즘 거를 척자는 단일 행자와 거를 척자의 상형 문자를 보면 단일 행자를 반 쪼개 놓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는 걸을이라는 뜻이 있지만은 단일 행자나 거를 척자가 똑같이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볼게요. 디후자인데요. 거를 척자에다 밧줄을 의미하는 실사자죠. 이게 실사자의 아래 부분을 좀 떼놓은 건데요. 그리고 거를 세자가 있습니다. 원래 상형 문자를 보면 이 발자국, 요 거를 세자, 요거는 이제 사실 발자국입니다. 발인데 발이 강조된 사람이 밧줄에 묶여 가지고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를 척자가 합쳐졌는데요. 결국 길에 사람이 밧줄로 묶여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걸어간다 이런 뜻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보면 뒤쳐져오죠. 그래서 디후라는 의미가, D라는 의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볼게요. 어들덕자인데요. 어들덕자는 거를 척자에다가 조개 패자와 마디촌자 합쳐진 글자입니다. 여기 좀 상형 문자를 보면 확실하죠. 이 거를 척자에다가 이 조개 패자, 이 손가락이 세 개인 손, 마디촌자 합쳐진 글자인데요. 길에서 돈을 줍는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돈을 어들덕자는 것이 돈을 얻는다. 공짜를 얻는다 이런 뜻으로 만든 글자입니다. 그럼 이제 기다릴 대자는 거를 척자에다가 모실 시자, 이제 길에 상형하고 모실 시자, 길에서 다른 어떤 사람을 모시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모실 시자는 절사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대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길에서 만난다 할 때 이런 것들도 대부분 이제 길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그런 글자로 모신다, 기다린다 다 길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근일방자는 거를 척자에다 모서리방자, 소리를 갖다 모서리방자 합쳐진 글자입니다. 길에서 근이니까요. 그렇죠. 방황할 때 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소리를 나타내는 황제, 황자 있죠. 이 황자가 소리를 나타내고 마찬가지로 거를 척자가 들어갔습니다. 근일배자 또 마찬가지로 거를 척자에다 안일비자가 소리로 사용되었습니다. 배자로 바뀌었죠. 그리고 배회한다, 우리가 돌아다니는 걸 배회한다 그러는데요. 길거리에서 배회한다 할 때 회자도 지금 보십시오. 여기 지금 보면 돌 회자에다가 이 거를 척자가 들어갔죠. 다 이렇게 길이 들어갑니다. 돌순자, 도로 빙빙 돈다는 돌순자, 거를 척자에다 방패순자 합쳐졌습니다. 순환한다 그러죠. 소리. 그래서 길과 관련되거나 걷는 글자는 다 거를 척자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갈착자가 또 있는데요. 이 갈착자도 상형 문자를 보면 단일 행자와 거칠 지자, 발가락이 세 개인 발인데요. 이 발자국이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이 바로 갈착자가 모양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요거 글자 반에다가 발만 쓰기도 하고 아니면 단일 행자에다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것이 갈착자가 나중에 변화가 이렇게 됐습니다. 요 모양이 변해서 요 글자가 된 거죠. 요 글자는 한자에서 굉장히 많이 쓰죠.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될 글자입니다. 하여튼 요 글자가 놓으면 간다,
뭐 이런 뜻으로 일단 가는 거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가는 거하고 관련되는 글자다 보면 틀림없습니다. 처음에 길도자, 뭐 갈착자다 머리 숫자, 머리 숫자는 그 사람 머리죠. 예, 사람 일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사람이 간다, 가는 것이 길이다 이런 뜻이고요. 나아갈 진짜는 갈착자에다 세 추자가 합쳐졌습니다. 뭐 여기 좀 그 나아갈 진짜에 가꿀 문자입니다. 여기 좀 보면 길과 발이 있고 세 추자가 있습니다. 이 발이 보면 요 거칠 지자인데요. 요 글자가 처음에 이렇게 쓰이다가 뭐 이렇게 쓰이다가 결국 요 모양이 된 겁니다. 거칠 지자. 예, 그래서 나아갈 진짜가 세 추자가 들어간 이유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새는 앞으로밖에 못 날아가고 뒤로는 못 날아갑니다. 그럼 이제 걸어갈 때도 앞으로는 걸어갈 수 있는데 뒤로 뒷걸음질을 못 합니다. 새는 다른 동물하고 달리. 그래서 나아갈 진짜가 세 추자가 들어갔습니다. 물러날 태자는 갈착자에다 거칠 간자, 예, 거친다. 나아가는 걸 거치고 뒤로 돌아온다 이런 뜻입니다. 예, 진태라 그러죠. 앞으로 나가고 뭐 나갔다 돌아오는 거 진태라 그러죠. 거스를 역자는 보면 갈착자에다 거스를 역자 합쳐진 글자인데요. 요 거스를 역자가 원래 요 글자만 가지고도 거스를 역자가 되는데 나중에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갈착자가 들어갔습니다. 요 거스를 역자의 그 상형 문자를 보면요, 큰 대자를 거꾸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 사람 큰 대자를 거꾸로 세워가지고 거꾸로 거슬러 간다는 의미를 만든 겁니다. 예. 요 거스를 역자 외울 때 큰 대자하고 같이 외우면 쉽죠. 멀 원자는 그 갈착자에다가 옥길 원자 합쳐졌습니다. 멀리 간다는 뜻이죠. 반대가 가까울 건자죠. 예, 가까울 건자. 뭐 원건, 멀고 가까움을 원건이라 그러죠. 그럼 이제 뭐 빠를 속자, 길에 빨리 간다. 길에서 빨리 간다. 이거 빠를 속자, 예, 갈착자에다가 묶을 속자 합치는 겁니다. 속도, 속력 같은 데 쓰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볼 글자가 술의 차자입니다. 술의 운송에 관련되는. 예. 요즘 요 글자가 술의 차자의 그 가꿀 문자인데요. 요즘 보시면 요 술의 몸체, 이 수레가 지금 발굴돼 가지고 저 중국 그 박물관에 지금 전시된 건데요. 이 몸체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바퀴가 두 개가 달려 있는데요. 요걸 위에서 보면 요렇게 짝대기로 보이겠죠. 예, 이 수레를 위에서 보면 그럼 요 굴대 축이죠. 이 축. 이게 축입니다. 축. 예. 그래서 수레를 위에서 본 그런 글자인데요. 그 수레의 차자에 다른 상형 문자를 보면 이렇게 생긴 거 돼 있어요. 요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이렇게 꺾어진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뭐냐면 그 말을 매개한 그 멍에입니다. 말등에다 이렇게 맨 멍에입니다. 요즘 보면 말등에 이렇게 멍에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두 마리. 요 멍에가 두 개인데 이 두량자가 요 말멍에 요 모양에서 만든 게 요걸 좀 약간 돌려가지고 만든 게 요 두량자입니다. 두 개. 왜 그러냐면 보통 그 말 두 마리가 수레 한 채를 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느 나라 시대에 그 전투하는 그 말들 그 수레를 보면 전부 다 말 두 마리가 끌었습니다. 특별히 그 진시황 묘에서 발굴된 그 진시황이 타고 다니는 그 마차할 경우는 말 네 마리가 끌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말 두 마리가 수레 한 채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레 차자에다가 두량자를 합쳐놓은 것이 수레 한 채량이라고 합니다. 수레 한 차. 우리가 그 자동차 한 량, 뭐 기차 한 량 하죠, 그렇죠? 네, 한 량, 두 량. 시할릴 때 그 단위가 량인데 그 바로 수레 한 채 량자가 됩니다. 그리고 수레차가 나오면 이 수레차는 주로 말과 함께 전쟁에 사용돼 가지고 전쟁과 관련된 글자 안에 다 수레차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수레차자가 들어가는 글자는 그 전쟁, 군사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다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글자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수레차자가 들어가는 글자를 살펴보면 처음에 군사 군자가 있습니다. 요 지금 위에 있는 요것이 사람 인자가 변했다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요. 뭐 그냥 사람과 수레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어쨌든 수레가 있는 요 글자는 군사입니다. 예, 수레는 항상 군사들은 수레를 몰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일반 뭐 농사 짓는 사람이 그 수레를 가지고 뭐 혹은 뭐 말을 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지었다는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전쟁을 쳐서 이기면 상대방 사람을 다 잡아와서 다 노예로 썼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백성들이 다 노예죠.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 국가죠. 우리가 말하는 고대 국가는 다 노예, 봉건 국가 이전에 다 노예 국가인데요. 그 노예들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말을 그 어떤 뭐 소도 마찬가지로 소도 주로 이제 전부 제사에 사용되죠. 희생으로 사용되었는데 소나 말이 뭐 그렇게 뭐 노동에 투여될 정도로 노동력이 모자랐던 것이 아닙니다. 노동력이 뭐 남았으면 남았지. 예. 그리고 옮길 운자할 경우는 갈착제에다가 군사 군자가 합쳐진 겁니다. 군사 군자가 뭐 소리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군사들을
군사들이 그 움직일 때 물건을 옮길 때 썼던 그런 물건으로 됩니다. 군사를 옮겼다, 간다, 옮겨간다. 연결할 연자는 갈착자다, 수레 차자. 수레가 쭉 여러 대가 연결돼가 간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 뭐 여러 대가 가니까 합쳐 연결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레가 가면 그 수레 바퀴가 쭉 이렇게 땅이 패여가지고 그것이 쭉 이어져 연결돼 있다, 이런 의미로도 만들어진 그런 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배자는 수레 차자에다가 안일비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소리를 역하는 안일비자. 근데 항상 그 군인들이 그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뭐 옛날에 그렇게 무리 지어 갈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군인들이 무리를 지어 갔습니다. 꼭 지구로 오면 조직폭력배처럼 그냥 떼지어 다니죠. 차를 타고 다니죠. 지금도 조직폭력배들 보면 맨날 차 타고 떼지어 다니죠. 보면 우리 영화 보면 맨날 그래 다니는데, 마찬가지로 무리배자 이 차를 타고 다니는 그 군인들의 무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진자, 언덕붙자에다 수레 차자입니다. 언덕 위에다가 수레를 갖다 놓고 진을 치는 겁니다. 당연히 진을 칠 때는 언덕 위에서 쳐야 되겠죠. 공격을 하든 수비를 하든 언덕 위가 훨씬 유리하죠. 상대방을 관측하기도 쉽고, 또 밑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위에서 공격하기도 쉽고. 예. 그래서 진자, 진자, 수레 차자를 합치는 겁니다. 칠격자, 손으로 친다는 의미에서 손수자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손수자를 제한 나머지 글자가 수레가 서로 부닥칠 격자입니다. 이 수레가 이 옆에 부닥친다는 의미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요것도 칠 숫자인데요. 이 치다는 의미입니다. 부닥치다. 요 글자가. 그 다음에 지휘할 희자도 손수자에다 군사군자, 손으로 지휘하죠. 군사들 지휘한다는 의미로 만든 글자입니다. 실어낼 숫자, 수송한다는 의미죠. 수출한다, 실어낸다. 수레 차자에다가 점점 유자가 합쳐진 겁니다. 또 소리를 나타내는 점점 유자. 그 다음에 이 수레 차자에다가 물줄기 경자를 합치는 것이 빠를 경자 혹은 가벼울 경자랍니다. 수레가 가벼운 것이 빠르죠. 빨리 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경차라고 하는 거, 이 경자, 가벼운 차, 마티즈 같은 거 경차라 그러죠. 티코나 마티즈를 경차라 그러는데, 빠를 경 혹은 가벼울 경자입니다. 그 다음에 배주자는 보면요, 가꾸르 문자를 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는데요. 우리가 보통 배라 그러면 이 앞뒤가 뾰족한 그런 배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중국의 배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중국 배입니다. 이게 앞뒤가 이렇게 네모났습니다. 그래서 이 네모난 배를 나타낸 것이 바로 이 배주자의 상형 문자고, 또 그 모양이 변한 게 바로 배주자입니다. 요런 네모난 배는 사실 동양권에, 중국 문화권에 있는 나라 대부분 다 썼습니다. 지금 태국에 가가지고 수상시장 가보면요, 배들이 돌아다니는데 배들이 다 보면 여기 앞뒤가 뾰족하지가 않고 이렇게 네모났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판옥선도 보면 이리 앞뒤가 이렇게 네모났습니다. 판옥선들도. 거북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을 보면 이렇게 네모났습니다. 이렇게. 앞뒤가 뾰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통 유설형으로처럼 물고기 모양으로 뾰족하지 않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배주자가 들어가는 글자들을 보면요, 배를 돌릴 배를 이렇게 돌린다는 뜻이죠. 배주자에다가 칠숫자는 손에다가 뭘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로 이제 무기, 막대기 이런 걸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나 삿대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요. 그걸 손에 들고 이렇게 배를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젓든가 아니면 밀어서 배를 돌린다, 이런. 근데 이게 사실 배 돌릴 반이라고 사전에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일반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럼 이제 선창자는 배주자에다가 창고 창자가 합쳐진 겁니다. 선창은 배들이 모여있는 항구를 뜻하는데요. 배들이 창고처럼, 창고에 물건이 모여있듯이 배들이 모여있다 해서 선창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배선자는 배주자에다가 산속 넙 연자, 산속에 있는 넙, 연자가 소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장이나 선박이나 이럴 때 선자가 들어가죠. 배선자. 조순소, 배를 만들어서 조순소라 그러죠. 그럼 큰 배박, 배주자에다가 흰 백자가 소리로 사용되었습니다. 선박할 때 박입니다. 그럼 배항자, 배주자에다 목항자가 소리로 사용되었습니다. 항해, 항공, 항공기, 바다를 항해한다. 그다음 공중을 항해한다. 항공기에 또 쓰이죠. 항자. 그럼 배함자는 배주자에다 살필 감자가 소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큰 배를 말하는데요. 잠수함, 항공모함, 군함, 구축함 다 함자가 들어가죠. 이상으로 도로나 운송에 관련된 부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